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7월 7일이네요. 칠석. 7월 칠석. 아, 그런가요? 네. 아, 그 사실 음력으로 따져요. 음력이겠죠 아마. 네, 그때 이제 견우랑 직녀가 만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나서 둘이 또 좋은 밤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7월 7일인데 어제 하여튼 주말 사이에 정말 더웠습니다. 네, 오. 열대야에 막 저 이제 녹화 때문에 강원도 갔다 왔는데 네. 강릉 39도 찍었습니다. 와. 38.7도 뭐 이렇게 하고. 야외 녹화하셨어요? 아니 이제 실내에서 실내긴 했는데 한데 가는 길에. 와, 하여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 서울도 굉장히 더웠죠. 네. 그래서 사실 밖에 잘 안 나갔어요. 웬만하면 실내 있고. 안 나가면 제일. 네. 그렇죠. 워낙 이제 더웠으니까. 근데 이런 더위가 아마 지금 7월, 8월 내내 계속될 것 같아서 양식장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예, 수원 올라가서 지금 막 물고기 떼주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걱정된다 하는데 요번 여름도 하여튼 잘 넘겨야 될 텐데 지구가 좀 아픈 건 아닌가 걱정도 좀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할게 잠깐 네,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난리가 난 게 근데 날씨만이 아닙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머스크가 창당한 것, 그다음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권, 그다음에 네. K선박 입항 수수료 면제 요청, 이 다양한 뉴스들을 권순우 취재팀장이 잠시 후에 전해주실 거고요. 박병창 이사님께서는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재료가 소멸된 건지 아니면 오천피의 신호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그 상호관세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떤 카드를 써야 될지 봉영식 교수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 잠시 후에 나오실 겁니다. 네. 자, 하여튼 미국 땅이었죠. 그 일론 머스크 창당한다는 게. 이름이. 네네. 예. 우리나라 와서 창당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 땅. 당 이름이 미국 땅. 미국 땅. 당 이름이 미국 땅. 아메리카 파티인가 뭐 아메리카 그랬던 것 파티, 같은데. 맞아요. 결국은 테슬라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자, 먼저 권순우 팀장부터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진짜 미국 사람들은 일요일 날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막 미국 뉴스가 월요일 아침에 엄청 쏟아지는 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오빠 법안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갈등을 좀 빚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창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신당 창당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65% 반대가 35% 그래가지고 뭐 찬반 2대1 비율로 정당을 원한다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아메리카당이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X를 산 이후에 이거를 일종의 뭐 설문조사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되게 뭐 쉽게 할 수 있게 됐고 뭐 여론 조성이라든지 여기서 만약에 당원 모집을 하더라도 뭐 금방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을 낭비와 부패의 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를 게 없다. 이게 미국은 일당제 국가다. 그러니까 일당제 국가라면은 보통 중국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차피 뭐 낭비와 그 부패로 그 하나 된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은 일당제 국가이다. 라면서 신당 창당의 취지를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하게 때마침 날짜가 그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를 외치면서 독립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번 트윗 이렇게 보면은 뭐 미국이다. 뭐 첫 미국 땅 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릴지 정말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양당제 국가 안 뜨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양당제 국가인 그 미국에서 네. 이게 3당이라는 게 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양당의 독점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뭐 신생정당을 창당하려면 플랫폼도 만들고 뭐 등록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솔직히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빠 법안이 통과가 될 때 상원에서는 동수였습니다. 네. 제이디 벤스가 한 표 던져서 통과시킨 거죠. 예. 네. 그리고 하원에서도 원래 뭐 53대 47 뭐 이렇게 정도 되던 거를 한 53대 47 맞나요? 숫자가 잘 생각을 안 나는데 네. 한 두세 표 정도 공화당에서 넘어온 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한 표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그 상원에서 한 두세 석, 하원에서 한 8곳에서 한 10곳 정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 네. 어차피 지금 매우 근소한 의석수이기 때문에 논쟁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캐스팅 보트 전략이죠. 네. 양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숫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한 상원에서 한 두세 석만 있어도 네. 자기가 다 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직접 자기가 추진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민주당 법안으로 갈 거냐 공화당 법안으로 갈 거냐는 일론 머스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이게 뭐 돈도 많고 온라인 미디어 X에서도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자막도 그렇고 저희 썸네일도 트럼프 미국당 창당이 아니고 머스크죠, 머스크.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네, 좀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머스크 미국당 창당. 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스캇 베센트가 지금 견제구를 날렸는데 예. 이건 트럼프 측이겠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과연 용납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이사회는 트럼프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서 트럼프가 회사를 운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얘기를 스캇 베센트가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도지의 그 네. 원칙 구조조정에 대해서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인기가 있진 않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스캇 베센트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했던 전략이랑 좀 비슷합니다.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연준 이사들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베센트 장관도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 이게 뭐 이사회 그러니까 테슬라 이사회 너네 뭐해? 야 너네 CEO 지금 딴짓하잖아. 네. 라는 얘기로 좀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컴백시티 상장 지수 펀드 ETF 출시가 연기가 된 게 있었는데 여기도 아조리아 파트너스라는 곳이 만든 그 ETF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연기가 되면서 야 이거 일론 머스크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너 제대로 경영을 하려 그러는 거 맞아? 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ETF 출시가 연기가 됐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 게 그 PC백 CEO, 이 아조리아 파트너스의 CEO입니다. 네. ETF 출시하기로 했던 사람. 이 사람이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풀 서포트 포 도널드. 네. 풀 서포트 포 도널드. 네. FSD. 그 FSD FSD. 후원 모집을 만들었던 네.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테슬라 테슬라 FSD를 네. 염두에 두고 했던 얘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에 네. 트럼프를 만들었던 2기 트럼프를 만들었던 세력들 사이에서의 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트럼프란 이름으로 모여있긴 했지만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정치적 암투들이 네.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멀티태스킹이 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그 상호관세가 이틀, 네. 미국 기준으로는 이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하루가 네.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그 72시간 동안 매우 바쁠 것이다. 그리고 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서한을 보낼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 플레이북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몇 개는 합의에 도달을 했다. 그리고 몇 개는 서한을 보낼 거다. 네. 뭐 이런 식의 압박들이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100개 국가에는 이미 서한을 보낼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 100개국은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는데 전화도 안 왔다. 예. 거기는 어차피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전화도 네. 안 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고요. 그 위성락 실장도 지금 미국에 바로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건이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상호관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게 테이블에다 많은 걸 올려놓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 그리고 뭐 자동차 관세 이런 거는 관세율 완화 조건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면서 조선 너네 배 못 만들지 않니? 라는 것도 지금 테이블에 올려놨고요. 네. 그리고 니네 서비스 쪽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좀 많지 않아? 이게 뭐 구글맵이라든지 네.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든지 망 사용료 뭐 이런 거 니네 우리하고 풀어야 될 게 많잖아. 네. 근데 지금 상호관세 올리고 끝낼 거야? 우리 지금 정권 들어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라는 얘기들을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통상 전문가들은 설사 상호관세가 유예되지 않더라도 뭐 며칠 관세 낼 수 있죠. 네. 그 관세의 날짜에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빨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압박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설사 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조차도 네.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나라를 비롯한 18개 나라인가가 아마 미국 전체 적자의 뭐 90 몇 퍼센트, 95% 이상 차지한다. 그래서 이 나라들 굉장히 집중적으로 볼 거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당연히 포함이 되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SK텔레콤이 그 번호 이동과 관련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좀 논란이 좀 있었죠. 해킹으로 인한 것이, 그러니까 위약금이 면제되는 사유가 이게 네. 그 해당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뭐 계약 해지 같은 경우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라고 돼 있을 때 해킹 사고가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냐 안 되냐가 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4월 19일, 그러니까 4월 18일 날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19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네. 번호 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에 이 위약금을 면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소비자들이 많이 원했던 네. 거기도 하고요. 뭐 이거 해킹 사고 때문에 좀 혹시라도 뭐 유심히 복제되거나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이동을 했는데 네. 혹은 하고 싶은데 이게 위약금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네. 분들에게 이제 뭐 위약금이 면제가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사람분들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게 그 위약금은 면제가 되는데 할부는 또 다릅니다. 할부는 당연히 내야죠. 아 근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있어요. 아. 이게 통신요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해약을 하게 되면은 돈을 한 번에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는 것도 있고 할부금도 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아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통신요금으로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할부 원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통신요금으로 한 번에 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위약금 면제가 되면은 나는 안 내고 옮겨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할부금은 내셔야 됩니다. 네. 아, 이 양심 어디로 나간 거야? 아, 이거 할부금은 내야지. 그건 뭐 어디까지 봐달라고 그래요. 할부금 내셔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기계가 뭐 150만 원짜리인데
이거 24개월로 이렇게 나눠 갖고 네. 한 달에 뭐 6, 7만씩 내는 거 요거 이제 모아서 당연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내야지. 그것도 안 내려고 그랬어. 낼 건 내시오. 예. 지금까지 SK텔레콤에서 이전한 고객이 한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좀 알려져 80만 있습니다. 명.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금요일날 SK텔레콤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한 매출 전망을 한 8천억 정도 미스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17조 8천억 정도 매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네. 17조 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번에 발표를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정보 보호 혁신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주는 돈으로 한 5천억 원 정도를 해서 한 이익 규모에서도 한 1조 2천억 정도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빠지는 비용들을 보면은 뭐 유신 교체 비용, 그리고 뭐 유통망 보상안, 그 개인정보위원회 과징금, 뭐 위약금 면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고객들한테 주는 혜택들도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8월에 통신요금 50% 할인됩니다. SK텔레콤 그래요? 기준으로. 네. 뭐 나머지 통신사들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50기가 데이터 네. 추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저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옮겨가고 싶은데 네. 뭐 해킹 때문에 불안해서 옮겨가고 싶은데 멤버십 네. 그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깝다.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옮겼는데 멤버십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옮겼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멤버십 그 등급 유지해 주는 걸로. 네. 이렇게 된 게 하나 있고요. 그거보다 결합된 분들이 좀 문제일 거예요. 결합된 거는 좀 골치 아프긴 해요. 결합됐으면 맞아요. 할인을 막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결합해서 빠져나오면 지금까지 할인 받았던 거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결합된 상품이 가격이 또 막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 25,000원씩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결합 전에 4만 원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원래 가격을 올려 받아야 되니까 하여튼 네. 그런 거 따져보면 그래서 결합 안 하고 그냥 네. 주호 기자처럼 네. 그냥 공기계에서 했다가 그냥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기계랑 상관없어요, 결합은. 결합은 했어? 네, 결합은 되어 있죠. 통신 그래요? 요금제를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난 또 그 무슨 알뜰폰 뭐 이걸로 해갖고 하는 줄 알았지. 이게 저 아들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들이랑 엮여 있는 거 안 엮여 좋은데. 있는 거 안 좋아요? 예, 아들이고 아내고 하여튼 다 떼내는 게 좋습니다. 예. 여튼 근데 그런 거기서 것들. 이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다른 통신사들이 이제 달라붙었습니다. 군침을 흘리고 있겠지 지금. 누가 가져갈 것이냐. 야, 이제 위약금 면제 됐다 이제 예. 편하게 넘어오셔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케팅비 엄청 쓸 거야 아마. 혹시 애들 핸드폰 해킹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은 내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같이 넘어오세요. 위약금 없이 옮기셔도 되게끔 열어놨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SKT가 위약금을 면제한 거는 걔네 해킹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온다고. 걔네가 왜 그러겠어요? 네.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꽃이라는 시나리오를 대응 대본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많이 벌어지겠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그래갖고 되게 많이 네? 되게 싸졌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요? S25 마이너스 25만 원. 25만 원 준다는 거죠? 예, 예. 핸드폰을 사면은 25만 원을 준다. 이럴 때 와, 잘 넘어. 저거까지 가져오셨네? 이럴 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옛날에 나 이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요즘은 잘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뭐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시 내가 또 좀 팔을 걷어붙이고 좀 한번 공유 좀 해드릴까요? 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나는 막 저렇게 지원금 엄청 받고 쓰다가 다시 중고폰 팔고 뭐 이러면서 와. 진짜 싸게 했거든요.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거 잘했어요, 진짜. 네. 체리 피커라고 하죠. 그렇죠. 네. 단통법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조선 관련한 뉴스가 있는데 조선 관련한 뉴스가 되게 굵직한 뉴스가 여러 개가 있길래
그냥 좀 묶어서 갖고 왔어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USTR 무역 대표부에다가 자동차 운반선 관련한 입항 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은 아까 첫 번째 뉴스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올릴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자동차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체 수출의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뭐 이래도 전체 미국 수출의 한 절반 정도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관세 면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관세 면제뿐만 아니라 이제 가는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USTR에 제시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입항 수수료를 면제를 받게 되면은 네. 이거 엄청 큰 이슈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선박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미국에다가 옮겨간다고 했을 때 한국 자동차만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항로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도 옮겨갑니까? 그것도 그거 GM. GM. 네. GM 차도 우리나라가 실어다 날르기 네.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 선박그룹 유한공사 CSSC가 있는데 여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산하에 조선사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중국 선박공업 주식 유한회사, 그러니까 중국 선박이라 그러고요. 네. 중국 선박 중공 주식 유한회사, 그러니까 중국 중공이라고 하는데 네. 이 회사가 1위, 2위 회사예요. 요 두 개를 합병하는 안이 증권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냥 압도적으로 세계 1위 조선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그 전에도 조선업 구조조정하면서 이게 중국 선박에 조선사가 4개가 있고, 아까 그 CSSC 산하에 2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중국 선박에도 조선사가 4개가 있고 중국 중공에도 한 3개가 있는데 2개를 합치면은 또 7개 조선사가 합쳐지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여기가 전 세계 조선 발주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가져가는 단일 조선사가 생기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진짜 뭐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 합치는 것도 뭐 반독점이니 이래가지고 맞아요. 유럽에서 거부해가지고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대 조선소가 생긴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뭐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나라 조선사 다 망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경제 안보 때문에 그 선이 그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또 독자적인 영역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입항 수수료는 중국에서 만든 선박에 대해서 지금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대 조선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견제할 수가 있는 거라는 가격을 거겠죠? 더 낮춰서 갈 수도 있죠. 더 낮춰서 입항 수수료 내도 싸도록. 네, 네.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리고 세계 뉴스를 엮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인도 최대 조선소라고 해봐야 뭐 큰 조선소는 아닙니다만 코친 조선소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인도 조선사입니다. 인도는 이렇게 조선업이 발달한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HD 현대가 여기에 좀 가르쳐 주기로 MOU를 맺었다. 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업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 관련된 이런 뉴스들까지 오늘 뉴스 3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가격으로는 이건 뭐 추종이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불가능한. 일단 권 팀장님 한번 보내드리고 그 얘기 좀 그럴까요? 계속할까요? 네. 항상 일찍 가더라고 월요일에.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삼성의 노트북, 네. 그리고 삼성의 태블릿 요게 이 가격은 나는 사실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이거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은 입항 수수료 내고도 이게 더 쌉니까 이게? 입항 수수료 뭐 자시간에 일단 태블릿 걔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노트북 노트북이다. 노트북이 이게 이제 11세대예요. 네. 네, 11th 제너레이션. 네, 요게 이제 얼마냐면 이 가격이 되나 모르겠는데 나 아직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요게 맞나 가격이? 59만 8천 원입니다. 59만 8천 원.
네. 네. 59만 8천 원이고 요거는 심지어 그 샤오미 USB 선풍기도 사은품으로 준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구매 고객 대상으로 무상 보증 15개월을 해드리고, 예, 요거는 뭐 저기예요. 그 리퍼도 아니야. 아 A급 리퍼. 이게 A급인가? 여기 A급 리퍼라고 써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네. 여튼 이 삼성 노트북 59만 8천 원. 네. 예, 거의 뭐 요 정도면 성능으로는 요게 그 램이 32기가. 네. 램이 32기가입니다. 램이 32기가. 예, 그리고 1테라. 예. 하드 1테라인데 이게 하드 500g에 500기가에 SSD 512기가. 네. 사은품 보여주시죠. 사은품? 예. 아, 저는 솔직히 저 사은품이 탐나네. 사은품 저거 살라고 이제 하나 그래요? 사야지. 이건 USB 딱 꽂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까? 예. 자, 된다, 어때? 된다,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요거 이제 보조 배터리 같은 데에다가 딱 끼우면 그냥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죠. 네. 귀여워. 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더울 때 되게 많거든요. 필요하죠. 네. 자, 그리고 15.6인치 대형 화면으로 갑니다. 15개월 무상 보증해드리는 삼성 노트북. 네. 예, 삼성 노트북. 11세대. 인텔 11세대 CPU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i5 11세대. 네. 요 정도면 뭐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게임 잘 안 해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네. SSD 512에다가 HDD 500까지. 그리고 태블릿. 갤럭시 탭 어드밴스드 2 이 와이파이 가격 깜짝 놀랐잖아. 10.1mm. 이거는 이 가격 나올 때마다 우리 정프로님이 항상 뜨끔뜨끔 하는데 왜냐면 어디죠? 테무에서 이거보다 비싸게 샀죠. 그러니까 테무에서 태블릿을 이거보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너무해. 정프로님이 산 가격보다 낮은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한숨을 내셔.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게 바로 99,000원. 99,000원 200대 한정으로. 예. 8코어 옥타코어 그 CPU 탑재됐고요. 10.1인치입니다. 10.1인치.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아주 고성능 태블릿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건 아니지. 그냥 99,000원으로 OTT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이런 거 이렇게 그래. 여러 개 틀어놓으실 때 그럴 때 좋으라고. 예, 애들도 그 무슨 인터넷 강의 네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막 비싼 거 막 아이패드 이렇게 사줄 수는 없잖아. 근데 비싼 거 사주면 더 안 좋은 게 애들이 게임을 해. 딴짓해. 근데 이거 사주면 게임 못해 하면 버벅거려서 아빠 자꾸 내가 죽어 막 이러면서. 그래요. 솔직하게 파시네 이제. 네. 자, 그래서 하여튼 10.1인치짜리 요게 99,000원. 네, 요거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요 정도는 뭐 아이들에게 혹은 뭐 이제 우리 부모님들 네. 또 이렇게 집에서 보실 때 유튜브 이제 쭉 틀어 놓으시잖아요. 그쵸. 그럴 때도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뭐 무슨 CCTV 같은 거 연결해 갖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시하고 뭐 이럴 때 네네. 고를 때도 사장님들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 고를 때 필요한 서브용으로도 아주 좋은 이런 태블릿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요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뭐 고정 댓글에도 있고 저희 영상 아래 링크도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